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노팅엄에게 홈에서 비기면서 우승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지난 리즈전에서 나오지 못했던 혼란이 선발 출전했고요. 포든도 선발 명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시티가 아스날에 비해서 한 경기 덜 하긴 했어요. 하지만 승점 차가 7점 차로 벌어지면서 이 숫자에서 오는 압박감이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이제 홈에서 강등권 상대로 무승부? 이거는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제 생각과 함께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필 포든이라는 선수를 언급을 하고 싶어요. 사실 포든이 시즌 중반에 나름 또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포든이 공교롭게도 실점 장면에 많이 관여가 돼 있었어요. 일단 플레이 자체를 봤을 때 슈팅이 부정확한 슈팅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포든이 진짜 최저점일 때는 이 슈팅을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슈팅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의 이제 정확도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든이 또 패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패스의 강도에 기복이 있었습니다. 좋은 패스도 한 번 정도는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패스가 길다든지 강도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포든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에서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첫 실점 장면, 그러니까 시티가 첫 실점할 때 역습으로 먹혔는데 거기서 이제 포든의 약간의 터치 미스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턴오버가 됐고 실점 장면은 기점이 됐습니다. 또 마킹 미스가 한번 있었어요. 엘리엇 앤더슨이 원더골을 넣을 때 포든이 사실 맨투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 앤더슨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턴오버 상황에서 이 단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본인들이 해야 되는 본업에서 더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약간 뭐 포든 대신에 라인더러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막상 라인더러스가 나오면 포든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명의 선수는 이번 시즌은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포든이 좀 안 좋은 장면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에 4번 감독 바뀐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울버햄튼의 잔류를 이끌었던 페레이라 감독이 울버햄튼에서의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이 되었고 노팅엄은 누누, 포스텍, 션다이치를 거쳐서 쉬고 있던 페레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제가 리버풀 경기도 봤었는데 리버풀전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티전도 운영을 잘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사용하는 뭐 4-2-3-1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고요. 센터백 한 명을 추가시키면서 백5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할 때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리 센터백을 갖다 놓는 그런 구조로 플레이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4번 감독이 바뀐 팀 치고는 선수들이 되게 빨리 적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단 자체가 일단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릴루, 밀렌코비치, 엘리엇 앤더슨, 모건 깁스 화이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게다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나갔기 때문에 스쿼드를 보강해 놓은 것도 있어서 교체 선수까지 꽤 탄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쿼드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윙백 아이나와 니코 윌리엄스의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시티는 오늘 어떻게 보면 홈팀이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전방 압박 강하게 누르면서 상대의 패스 미스를 유도하거나 롱킥을 유도해서 그 공을 가지고 주도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고요. 또 공격이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바로바로 압박 들어가면서 이 역압박의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가 원하는 대로 게임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높은 라인에서 압박하고 볼 뺏어가지고 소유해가지고 주도하는 게임 안에서 노팅엄을 좀 깨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첫 골까지 들어가서 사실 시티가 분위기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셰르키가 박스 안에서 본인에게 3명의 선수 끌어당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패스했고 세메뇨가 이걸 잘 마무리했습니다. 세메뇨 지난 리즈전에서도 슬라이딩 태클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이 박스 안에 들어와서 타격하는 그런 감각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다이렉트 슈팅 마무리에 도가 텄다.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팅엄이 백5 기반으로 내려앉는 운영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첫 골을 득점했을 때는 당연히 노팅엄도 계속해서 내려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팅엄이 올라오는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었던 그런 첫 골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티의 실점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시티가 주로 실점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든의 터치 미스로 인해서 상대의 역습 시작점이 되었고요. 상대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차분하게 역습. 여기서는 모건 깁스 화이트가 재치있게 뒷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티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바로 리커버리 속도가 좀 늦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시티가 워낙 높은 라인에서 공을 돌리면서 공격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리 자체가 되게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로드리, 베실바 같은 30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에너지 싸움으로 갔을 때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실점 같은 뒷공간으로 역습 얻어맞는 그런 장면이 시티 실점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점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실점은 포든의 개인 마킹 미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포든이 후반 들어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킹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킹이 제대로 안 되면서 놓쳐버렸고 거기서는 이제 엘리엇 앤더슨이 워낙 좋은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뭐가 느껴졌었냐? 저는 일단 오라일리의 공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오라일리가 리즈전 이후에 충돌 부상으로 인해서 일단 이번 경기에는 나오지 못했고요. 오라일리는 저는 공수를 모두 갖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굴리트라고 얘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육각형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 능력 자체는 풀백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되었고 또 피지컬도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경합 능력도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뭐 세트피스 상황이나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격적인 타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높이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제 뭐 오라일리 대신 나왔다고 봐야 되는 셰르키 이런 선수들도 자신만의 장점을 보여주긴 했어요. 첫 골에서 어시스트 하기도 했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기도 했고 하지만 수비적인 밸런스까지 따졌을 때는 오라일리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또 폼이 매우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경기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냐? 저는 내용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았다고 느껴졌거든요. 리즈전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내용만 봤을 때는 리즈전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팅엄이 내려앉은 상황이라 더 시티가 볼 소유를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뭐 주도하는 흐름, 만들어낸 찬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시티가 그래도 경기를 리즈전보다는 수월하게 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뭐 실점하는 장면이 결국엔 경기 결과를 안 나오게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란드 넘어진 거, 이 부분은 사실 시티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팅엄이 또 경기 전체적으로 준비 잘 해오고 우리가 흔히 좀 강등 로이드라고 하잖아요. 이 강등권 특유의 동기부여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티가 경기 내용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아주 좋지 않은 타이밍에 승점 드랍이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시티가 일단 아스날한테 득실차도 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승점도 아스날이 한 경기 더한 상태에서 67점입니다. 그리고 시티는 60점. 그래서 7점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시티가 똑같은 경기수로 맞춰놓고 승리했을 때 63점이거든요. 그러면 4점 차이가 나게 되는데 4점 차와 3점 차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한 경기를 이겨도 1점이 남아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이번 경기가 리그에서
되게 좋지 않았던 경기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남은 일정상으로 아스날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FA컵이 맨스필드와의 경기고요. 그 다음 레버쿠젠, 에버튼, 레버쿠젠입니다. 반면에 시티는 FA컵이 뉴캐슬과의 경기입니다. 일단 FA컵에서부터 대진 운 차이가 좀 심해요. 그 다음에 챔스 상대도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레알 마드리드, 이런 식이라서 일정상으로는 시티가 난이도가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 홈에서 시티가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퍼포먼스인 홈에서 강등권 팀한테 진다? 이거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시티가 매우 좋지 않은 타이밍에 승점 드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리버풀도 그렇고 시티도 그렇고 이번에 뉴캐슬한테 진 맨유도 그렇고 이번 라운드 자체가 의외의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